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국내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 내분 상태인데요. 민주당 이번에 4.7 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서 초선들이 상당히 라고 그럴까요? 민심을 제대로 읽는 그런 입장, 성명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대한 친문 강성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주한미군,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합참에다 대놓고 항의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훈련 좀 똑바로 해달라고.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을 칭찬하는 그야말로 찬양 일변도의 책자들이 앞다퉈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란과 미국 간에요.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때를 맞춰서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지금 이란 이 보복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어준 방송 없애라. 이 편파 방송이다. 이것이 국민 청원 형태로 청와대에 올라가 있어요. 지난 9일 올라왔는데 나흘 만에 20명이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드러나만 한 얘기겠죠. 청와대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특정 방송에 관해서 이 청와대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이 규정상으로는 30일 안에 답변을 하게 돼 있지만은 거의 답변 안 하고 깔아뭉갤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왜 김어준이 퇴출해달라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지나치게 정치적인 편향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오세훈 시장도 후보 시절에 시장이 되면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겠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적인 대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TBS는 설립 목적이 있는데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 시장에 당선이 되면 김어준 씨가 계속 방송을 진행해도 좋지만은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서는 입장을 오세훈 시장이 선거 기간 중에 밝힌 바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건 원칙적인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 오세훈 시장이 관련된 조치를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당 스스로가 이번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이 선거 기간 내내 읍소 전략을 폈지 않습니까? 이 읍소 전략을 편 것이 단순한 선거공학적 입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잘못된 국정 운영과 서울시정에 대한 반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 진짜 읍소라고 한다면 김어준이를 먼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퇴출하십시오. 그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 행안부에서 말이죠. 이 합참에다가 최근에 항의성 공문 하나를 보냈어요.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훈련을 못해요. 훈련을 하지 말라.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한미훈련 하면 재미없을 거야. 3년 전 이 봄날은 오지 않을 거야.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번에도 훈련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시 총동원 상황에 대한 이 민관군 합동훈련이 필요하다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주무부처가 바로 행안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24일 날 합참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서 충무사태별 조치상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이 전혀 없다. 충무사태라고 하는 것은 전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원 절차, 연습, 수행을 통해서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군 당국이 훈련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행안부가 관련 부처, 민관군 합동훈련, 이 전시 동원체제와 관련된 주무부처 중에 하나인 행안부가 이 합참에다가 이걸 항의한다? 이게 대한민국 맞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안부 입장에서는요, 동원 절차에 관한 연습이 실시되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마저도 이 업무 수행, 어떻게 동원 절차,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합참은요, 이러한 행안부 요구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추측성 보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시 대비태세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시 대비태세 유지의 핵심 부처 중 하나가 바로 행안부예요. 국방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요, 2018년도 정상회담 이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주요 훈련이 폐지됐고 정부 차원의 민간 대응 훈련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신설을 했던 을지 태국 훈련, 작년도 코로나와 수해 때문에 취소되고 올해도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이 군은 군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 국가 총동원 상태에서 이 유기적인 체제를 점검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방어태세가 군에 의한 방어태세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민관군 합동 방어태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즉 대한민국의 안보의 구멍이 여기저기서 뚫리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요, 최근 본인의 미화시키는 또 제대로 또 홍보하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이런 책에 관해서 본인 뜻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본인 뜻과 무관하다 선을 그은 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패 사례 여러 번 봤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지난 대선 때 나온다 그리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 NGO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반기문을 대선에 꼭 출마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민단체들이 여러 개 생겨났어요. 그리고 책자도 여러 권의 책자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신기루 같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미화시키고 한층 더 뛰어 올리는 책자들이 지금 많이 발간되고 있고 준비 상태에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내일 발간되는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자는 윤 총장의 충암고 동창 언론 연합 출신 기자가 3시간 정도 작년 9월에 만나서 나눈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서 자유시장 경제 원칙, 을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강조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도 그다음에 언론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법학 교수가 꿈이었다면서 법학 교수가 실무 경험이 없이 강단에 쓸 경우에는 후배 법학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스스로 자문도 하게 됐다. 이런 이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뉴스 충암고 동창 언론인은 유튜브 채널 윤석열 TV도 개설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 구수한 윤석열인데요. 이 구수한 윤석열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홍보성 일변도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서울법대 동기들이 쓴 책인데 인간적 면모들, 일화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책들이 지나치게 난무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윤석열 총장을 우리 국민들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멋지게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러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발간하는 책자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윤 총장과 어떤 의견을 주고받은 그런 책은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서 만든 책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온 것은 제대로 된 대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윤 총장은 대개 국정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연구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또 이러한 책자 발간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이거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또 어려운 점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바로 최근 언론조사 JTBC가 어제 밤에 보도했어요. 릴미터를 통해서 한 건데 윤석열 총장이 36.3, 그리고 이재명이가 23.5, 이낙연이 12.3입니다.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한 압도적 지지 여론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니까 이럴 때 홍보할 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개인들이 그야말로 본인 돈 들여서 본인이 책자 만드는 거 좋죠. 그러나
팩트에 입각해서 지나친 소설형 미화는 오히려 역작용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JTBC 양자 대결에서는 윤 총장 이지사하고 붙든 아니면 이낙연이하고 붙든 무조건 이긴다. 47.4, 그 다음에 36, 이게 이재명 지사고요. 이낙연과의 관계에서는 50.9대 31.4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이 쓴 구수한 윤석열, 이것이 이제 대학 친구들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 대학 친구들이 썼는데 이 작가는 방송작가 김현우 씨가 썼어요. 그래서 이 어렵게 촉촉한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을 설득해서 윤석열의 일화를 알게 되어 있고, 책 표시에는 원칙을 중시하는 강골 검사, 구수의 사나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과 검사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도 실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칭찬 일변도의 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바로 조국 수사를 왜 했느냐. 조국 수사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결국 사표 낸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수사한 것은 권력형 실세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조국이 민정수석까지 하고 얼마나 실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을 그냥 치기 위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조국은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예, 왜냐하면 조국 비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권이 무탈하게 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정권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윤 총장이 대학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자주 마시고 술자리에서 2-3시간씩 썰을 푸는 수다쟁이였으며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대학 시절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플라시도 도밍고에서 따온 율라시도 성민열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잘했다는 일화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원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재임 중에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 친박원순, 즉 박원순표 시민단체를 대대적으로 육성한 거,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뭐 보도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도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이 조선일보 사설에 나온 얘기를 분석해드리면은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 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641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353원까지 시민단체 지원금이 늘어났어요. 지원단체 수도요, 1,433곳에서 3,333곳으로 약 2천여 곳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까지 서울시에 만들었고, 운영도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시민단체 지원 전담 기구인 중간 지원 조직까지 만들었는데 운영은 또 시민단체에 완전히 맡겼어요. 그러니까 돈은 서울시가 대주고 운영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야말로 이 백지 예산을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을공동지원센터는 2014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332억 원을, 그리고 NPO, 즉 비영리 조직인 NPO 지원센터는 134억 원을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3년임에 성공하게 된 거. 이런 지원단체가 빡빡하게 있으니까, 즉 박원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들어 놓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만들어 놓은 단체들이 서울시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았어요. 이 만들어 놓은 단체들. 대부분이 또 박원순하고 개인적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관여한 단체들이 많은 엄청난 사업권을 따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박원순 시장 선거패커 출신 인사가 2015년도에 세운 단체는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권을, 잠수기 모래 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9개나 따갔습니다.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이 감사를 지내기도 했던 환경단체는 2017년도 운영비 85억 원에 서울숲 공원 운영을 위탁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2017년도부터 1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 이것은 운동권의 하나의 먹이 사슬했는데 이 운동권, 누가 먹이 사슬의 핵심 두목 역할을 했느냐? 허윤회예요. 허윤회가 녹색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녹색 협동조합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로부터 미니발전소 사업 무려 25개나 땄어요. 이때 SH 사장이 누구였느냐? 변창흠이에요. 이런 사람을
아직도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게, 잘라내지 않고 있는 게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거 연계시켜보면 결국은 서울시에 박원순이가 만들어놓는 시민단체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가 시민생명을 갖고 시민단체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심한지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시민단체가 재정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는 공생 관계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에 기생하면서 시민 세금을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원순의 재임 기간이 2014년 이후 서울시 5급 이상 개방령 측이 별정직 보좌진, 그 다음에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 666명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 출신이 25%인 160명에 달았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이른바 6층 사람들이 이 성추행 피해자가 그렇게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넘게 20여 명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묵살했던 거예요. 왜? 전부 박원순 사람들로 딱 인의장명이 쳐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농락하고 농단한 서울시에서 피해자의 호소는 봉쇄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말은 남에게 꺼내기 힘든 부끄러운 말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그야말로 이 박원순과 이 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서울시 지원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형태.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갔으니까요. 오세훈 시장 그 서류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더 늦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장이 함부로, 오세훈 시장 본인 뭐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만요. 본인에 대한 자체 감사 제도도 더 확대시켜라. 투명하게 하라. 그것은 오세훈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서울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년에 심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심판선거를 하려면 객관적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박원순 표 이런 시민단체 3천여 개나 1,000여 개에서 3천여 개나 3배나 늘리고 예산을 7천억씩이나 늘리게 된, 그리고 그 사업 예산들 관할 시민단체에도요. 이 감사원 감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서울시에 감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없겠죠. 순수 민간 단체니까. 그럴 경우에는 검찰의 고발 조치에서라도 강제 수사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박원순한테 받아간 수천억 예산 제대로 썼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요, 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말씀들을 드리겠는데요. 이 초선 의원들이 그야말로 지난 9일부터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성명의 핵심은 쇄신하겠다. 이번 참패의 원인은 조국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박원순 때문이다. 이랬는데요. 친문 강성파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친문 커뮤니티를 통해서 난리가 났어요. 비판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이 쇄신이라는 말을 쭉 빼고 슬그머니 이선들도 재선 의원들이죠. 모임을 가졌는데 그야말로 변직 울리는 반성문만 썼어요. 이것이 현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권린 당원들이 이제 성명서를 조금 전에 냈습니다. 이 성명서를 낸 걸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초선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쓰레기 성명서로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였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초선의 망언에 동조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까지 전폭 협조하라. 그리고 협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4.7 보궐선거 패배 이유를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탓으로 돌리는 왜곡과 오류로 점철된 쓰레기 성명서를 내며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였다. 당원 앞에 사죄하라. 초선 의원들이 21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후광이지 당신들 개개인의 잘남 때문이 아님을 반드시 머리에 새겨야 한다. 초선 의원의 난에 당원들은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어요. 초선 의원의 난에 당원들은 문자행동 SNS 당원 게시판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의원들은 문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론, 정치 논객들과의 토론, 청년과의 토론을 하겠다고 논점을 흐리며 여전히 엉뚱한 말만 내뱉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그릇된 망언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행태는 당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혁 불능의 당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표가 필요한 선거 기간엔 친애하는 당원 종지 여러분이고 선거 후에는 일부 극렬 지지 세력일 뿐인가. 우리는 민주당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2020년 4월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180석을 만들어준 민심은 의원 개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당정청이 협치하라는 뜻임을 망각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이 권리당원이 80만 명이 되는데 이 권리당원 80만 명이 당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채택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일부 당원들의 의견일 뿐이고 전체 당원의 뜻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 민주당 내 일각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제 대선 의원 49명 중 30명이 별도 모임을 갖고 입장문을 내놨어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고 민생에 소홀했으며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20대 청년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점, 성인지 감수성 등 국민과의 공감이 부족했던 당의 모습에 깊은 반성과 책임을 느낀다. 2030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의 반성 메시지에 적극 공감한다. 그렇지만요, 이선 재선 의원들은 조국, 청와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내년에요, 2024년 반드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는 NYT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드디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란은 보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일 날 이란 수도 테헤란 남쪽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에 그야말로 사이버 공격을 해서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이 핵시설을 복구하려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NYT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탄즈 핵시설을 왜 사이버 공격을 했느냐? 바로 이 로하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날 개량형 원심 분류기인 이 IR5 30개, IR6 164개 여기에 핵물질을 주입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핵물질 불화 우려입니다. 이것은 핵무기 제조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란 원자력 기술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시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고성능 이 원심 분리기 그야말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이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행사에 간 것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핵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핵협정,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핵협정을 다시 복원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의 핵협상에 대비해서 협상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신형 첨단 고성능 원심 분리기 가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사드가 이것을 사이버 공격을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영방송 라디오 칸이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서 발표했어요. 이거를 NYT가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공영방송의 정보 당국자 공개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얘기는 이란 정보기관이 슬그머니 흘려준 것이죠. 이란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것을 제가 왜 보도드리냐면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박지원 체제하에서 그 이전의 서훈 체제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반성하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일단 첫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